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특별히 방송을 켰냐면, 알려지라 방송을 보는데,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지금 급격하게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그거를 이제는 알겠어요. 우선,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터키에 엄청난 유전이 아니라 천연가스전이죠. 천연가스가 미국 역사상 발견한 매장량 중에 최고의 매장량이 여기에 2018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었고 2023년부터 시추 작업이 들어가고 2025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유럽에다가. 그렇게 해서 장기 계약을 맺고 터키는 또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웃긴 게 이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시추가 가능한 그 포인트가 터키 영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크라이나 내전과 곧 발생할 그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냐면, 우크라이나에는 뭐가 지나간다고 했죠?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유럽에 공급되는 전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그 파이프라인의 한 20%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우크라이나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생산된 천연가스가 유럽의 다양한 경로로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게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고요. 독일 육상 라인 따라 공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 루마니아나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도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중에 한 20% 정도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그런데 23년부터 터키가 여기 블랙시, 흑해에서 엄청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해서 바로 유럽에 공급을 하면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쟁도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러시아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전 소련이 붕괴된 것도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붕괴하면 나라가 붕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를 지금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어떤 천연가스라는 명분 하나로 둘이가 짝짝꿍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과거부터 우크라이나와 터키는 연합점선을 많이 이렇게 펼쳤어요. 이 둘이는 하나.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국방력을 어떤 무기로 하냐면 러시아 S-400 미사일로 국방력을 키우고, 터키는 경제 같은 경우는 친유럽적 성향을 띠고 있고요. 친유럽적. 정치적인 거는 반반이에요. 정치적인 건. 친러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친미는 아니지만 친유로존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여기 이스탄불은 과거부터 뭐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대잖아요. 이스탄불이. 지금 터키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동양과 서양의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통합적인 문화 형식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정치, 어떤 국방 이런 것도 러시아 거도 가져오고, 유럽 거도 가져오고, 중국 거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해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알자지라 방송 제가 몇 번 알려드렸죠. URL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이거 이제 번역기를 돌린 겁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터키 대통령입니다. 이 둘이가 만났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에 이제 돌입할 것 같으니까 터키한테 헬프미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둘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 둘이는 서로 형제의 나라. 뭘로? 천연가스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이는 천연가스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둘이는 형제야, 이렇게 손을
맞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힘들 때는 항상 터키한테, 가까운 터키한테 그 헬프미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터키산 그 드론도 막 그 우크라이나가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쭉 보시면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딱 번역기 돌리시면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오고 S-40 미사일 시스템도 나오죠. 나오고 과거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 뭐 쭉 기사를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번역기를 돌려서 쭉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하시면서 쭉 보시면 이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S-40이에요. S-40. 터키가 2020년에 그 S-40, 러시아제 S-40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0년 10월 여기 해안 4,500억 입방미터의 가스가 발견되었다. 이거 최종 발표한 게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언제 그 시추공을 뚫었냐면 2018년이에요. 발표는 이때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도화선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왜? 2023년부터 시추공 뚫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어떤 23년부터 여기 터키가 시추공 뚫어버리면 우선 지금 크림반도가 러시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 거니까 러시아 그 땅에서 대륙붕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대륙붕. 맞죠? 대륙붕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대륙붕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대륙붕이란 건 뭐라면 이 해수면이 있으면 해수면 아래 육지부터 바다 쪽으로 나가는 길이가 아니라 해수면에 있으면 해수면 아래 몇 미터까지 해당 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체로 영해 밖에 있는 수십 200m까지 해당 나라의 땅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수심이 있으면 수심 200m까지 이 나라의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륙붕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잠시만요. 우선 이거 다 설명드리고 대륙붕 정의를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터키산 드론을 이렇게 사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형제처럼 그렇게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런 부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흑해에서 과거 그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나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8년부터 실제적으로 시추공 뚫어서 테스팅을 했는데 하니까 이랬다. 최종 발표한 게 2020년 10월 17일. 여기 추정 매장량은 4,500억 입방미터. 터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는 터키 해안에서 북쪽으로 100헬이 떨어진 곳. 여기가 터키 해안이고 여기가 흑해거든요. 여기서 100헬이 떨어진 곳. 100헬이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5km예요. 여기서 185km. 뭐 줄자란다. 자가 있으면 딱 계산하면 대략 어디쯤인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85km가 예를 들어 누가 보더라도 그 대륙붕 정의상 터키 쪽이면 별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 안 하는데 예를 들어 흑해 그 수심이 얕아서 대륙붕이 여기까지 나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터키가 먼저 이거 발견된 거 내 땅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대륙붕이 그 정확한 대륙붕을 체크를 했더니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게 야, 그거 우리 땅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분쟁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왜? 이게 다 돈이거든. 엄청난 돈이거든.
그걸 막기 위해서 터키는 이걸 발견하자마자 여기 보시면 최종 발표 2020년 10월 17일 발표하고 그 전부터 미리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크림반도가 있는데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거고. 이해가 되시죠? 왜 갑자기 이런 분쟁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잖아요. 독립을 해서 그 과거 소련이 붕괴되면서 떨어져 나왔죠. 그 우크라이나는 어떤 성향을 미칩니까? 그 유로존 이쪽 라인 성향을 미치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최근 영국한테 뭐라고 합니까? 차관 도입을 해서 야 무기 좀 빌려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나서 지금 지중해 이쪽에도 그 미군 부대도 많이 떠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흑해도 미군 부대가 지금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출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때 터키가 너무 친러적 성향을 띄워버리면 미국에서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친러적 성향보다는 아무래도 유로존과 친유럽 이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데 친유럽적 성향을 띈다는 건 러시아 편인가요? 미국 편이잖아요.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 편이란 말이에요. 미국 편. 그래서 미국 함대도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게 지금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이 독일이 러시아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중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러시아 그러지 마.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 역사가 그랬잖아. 과거.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러시아가 먼저 여기 지금 크림반도 이쪽에서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일은 전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 뭐 세계대전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국방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천연가스를 국제적으로 묶어버리면 러시아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가 먼저 선빵 때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과거 그 세계대전 시에도 독일이 먼저 러시아를 향해서 그 조약을 배신을 하고 선빵을 때려서 러시아가 들고 일어난 거지. 러시아가 먼저 선빵 때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갑자기 터지는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출을 하려면 지금부터 기계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그 누가 가장 이득을 보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터키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터키가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다. 우크라이나와 손잡고 크림반도 관련해서 터키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꼬봉이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빨대를 꽂고 있는 게 영국이 무기를 빌려주면서 우크라이나한테 빨대를 쪽쪽쪽 꼽는 거고, 거기에 두 번째 빨대 꼽는 게 미국이죠. 미국. 터키가 너무 친러적 성향을 띄워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무기들이 흑해로 들어와서 터키한테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야, 친미적 성향도 좀 띄워봐. 너 죽을래?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조용한 게 뭐죠? 우크라이나 하면 미국에서 떠오르는 사람, 헌터 바이든. 조만간에 제가 생각할 때 이 헌터 바이든 어떤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정보를 흘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 내 전통 보수파, 친 트럼프파거나 아니면은 그 러시아나 중국에서 헌터 바이든을 깔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은 나쁜 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23년부터 이 터키가 터키 지역에 시추공을 뚫어서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거는 25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기계도 갖다 놔야 되고.
그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물러설 거냐? 절대로 안 물러선다. 러시아는. 그렇지만 러시아가 선빵 때리는 일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